이번 시간에는 좀 쉬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다른 것 같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운동을 위한 운동치료.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파킨슨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다양한 그런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를 일어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환자분들이 경험하시는 다양한 운동 증상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운동 증상 외에도 앞서 몇 번 언급이 되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비운동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게 있냐 이걸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먼저 인지나 감정 측면에서는 파킨슨병에서 올해 10년 이상 지속되는 치매 절반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우울증, 불안증 이런 증상들이 흔하게 생기게 되고요. 감각 측면에서는 후각 기능 장애, 그리고 통증, 화지불안증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측면에서는 변비, 상당히 흔하죠. 이 친구들 아마 많이 경험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변비가 굉장히 흔하고 기교 같은 이런 기교인과 증상,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수면 측면에서는 불면증, 그리고 흔히 우리가 잠꼬대라고 말하는 렘수면 행동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있는데 빨간색으로 왜 쳐놨을까요? 이건 바로 우리가 파킨슨병이 진단되기 전부터 선행할 수 있는 비운동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잠꼬대의 경우는 병이 진단되기 10년 전부터 선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변비, 우울증.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이 신경과 오시기 전에 소화기 내과라든지 정신과 방문해서 진료받다가 이후에 뭐가 느려졌다고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파민 약물을 쓰죠.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약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 약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한계점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운동 증상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양쪽 기운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가 명확한데 대신 그거는 그냥 증상을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할 뿐이지 아직까지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 얘기했는데요. 비운동 증상 왜 얘기했냐? 사실 이 비운동 증상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증상은 도파민이랑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실 초기 단계, 중기 단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운동 증상은 사실 약에 대한 효과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비운동 증상으로 인해서 상해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훨씬 흔하고요. 물론 뭐 각각에 대한 이런 약물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약물에서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또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운동은 이러한 두 가지를 잡는 핵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담당 주치의 생각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운동을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증상 진행을 막고 아까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도파민 수용체를 개선시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진행을 늦추는 효과고 아직 약물도 안 되지만 운동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 수면장애라든지 인지저하, 우울증과 같은 비운동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건 최근에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파킨슨병 환자에서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사망률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5회 이상, 한 번에 30분가량 숨이 조금 찰 정도로 하는 중강도 운동의 경우에 사망률을 무려 34%입니다. 네, 운동 너무 좋죠. 이런데 운동 안 하실 거예요. 운동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럼 과연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흔하게 겪는 예시인데요. 환자분들이 파킨슨병이 진단이 되면은 거의 대기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료될 수 있나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이 있나요?
전 대답을 하죠.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꼭 이 다음 질문을 하세요. 아, 그렇군요.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무슨 운동이 가장 좋나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주치의 선생님마다 의견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서도 제시하는 그런 운동법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운동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수준이라든지 운동 수준이라든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획일화해가지고 이 운동이 이 사람한테 좋다? 이건 아니에요.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본인한테 맞는 이런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2020년에 미국에서 여러 미국 그 교수님들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고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먼저 유산소 운동. 이게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최소예요. 최소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라. 유산소 운동에 뭐가 들어가냐? 걷기. 근데 걷는데 빨리 걷는 거를 권장을 하거든요. 자전거, 수영, 에어로빅이 유산소 운동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빨리 걷기는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쳤죠.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걷는 효과가 없냐?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천천히 걷는 거는 노동이다. 운동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활동량이 없는 것보다는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걷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 환자분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빨리 걷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병이 진행하면 중심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빨리 걷는 게 굉장히 위험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걷는다고 해서 빨리 걸어야겠다. 무조건 이건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그러니까 걷는 것도 내가 중심이 잘 안 잡힌다. 천천히 걸으셔도 돼요. 아예 안 움직이고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제시하고 있는 게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해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웨이트 저항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죠. 밸런스 운동, 스트레칭은 가급적 매일. 밸런스 운동에는 뭐를 제시를 하냐면은 요가, 태극권, 댄스, 복싱 이런 운동을 하래요. 근데 이게 참 말을 쉽지 어떻게 하는지 참 애매하죠. 한 번에 배울 수도 없고 웨이트 이게 저항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환자분들한테 이런 거를 제시를 해드려도 사실 이게 유산소 운동은 웬만큼 잘 하시는데 근력 운동 측면 그리고 밸런스나 스트레칭 측면에서는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 이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해결해드리고자 학계 차원에서 이런 운동 가이드라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받으셨던 그 책자에 관련 내용들 잘 기술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책을 잃어버렸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KMDS라는 저희 이 사이트인데요. 임상운동이라는 사이트, 공식 사이트. 그리고 KMDS라는 거를 처음 들어가시면은 이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거기 이렇게 아래 보면은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책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시더라도 여기 들어가셔서 잘 숙지하시면 되고요. 과연 이 책자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시면은 처음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이거는 동아대학교 서상명 교수님 그리고 유성봉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서 환자분들이 실제 인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목차 볼까요? 한번 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펴보시면은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 활동과 운동, 물리치료, 운동과 파킨슨병. 이거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동을 과연 진짜 어떻게 실생활에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파킨슨병에서 대표적인 운동 연구,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운동,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가까이에 대한 운동법, 그리고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태극권입니다. 태극권은 생소하시죠? 이게 사실 중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중국
영화 보면 이런 식으로 막 무술하듯이 이게 태극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킨슨 환자에서 밸런스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좀 많이 권장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트를 보면,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작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왼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주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저항 운동. 아까 우리가 뭐 웨이트리그라든지 그런 저항 밴드,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라고 미국 가이드에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과연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가 운동. 네, 이런 식으로 요가를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킨슨 환자를 위한 자가 운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유산소 운동은 사실 대부분 잘 하시는데 근력, 밸런스, 스트레칭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운동들을 종합해 놓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산소 운동 스스로 하시고요. 그런 근력이나 밸런스, 스트레칭 측면에서는 자가 운동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1단계 그리고 뒤에 보면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조금 쉬운 거, 2단계는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1단계 하시다가 내가 잘하네? 2단계 넘어가셔도 되고요. 대신 2단계는 조금 어려운 동작들, 중심과 관련된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 이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안전하게 1단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각 운동은 이런 식으로 준비 운동, 그리고 본 운동, 그리고 정리 운동을 만들어서 또 스트레칭이라든지 밸런스, 근력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본인한테 좀 이거를 내 운동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다고 하지 않고 자꾸 해보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게 운동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또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라서 그러한 점을 또 해결해 드리고자 학회에서 이런 파킨슨 TV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뭐 유튜브죠. 다양한 그런 동영상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파킨슨 운동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저항 운동, 앞서 언급해드렸던 태극권, 자가 운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런 복합 운동, 자가 운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클릭해서 영상을 보시면은 운동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책이랑 같이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작으로 효율적으로 운동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